이번 시간은 폐지 결정 관련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폐지 결정 시 회생 신청 이전의 단계로 상태로 복귀한다는 점, 두 번째로 회생 계획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 폐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로 회생 절차를 나중에 다시 재신청하는 문제, 마지막으로 법인 파산 신청 또 개인 파산 신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폐지 결정이 행해지면은 회생 신청 이전의 상태로 복귀합니다. 원래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인 집회 기일에서 채권자 3분의 2 이상, 담보권자 4분의 3 이상의 법정 동의 요건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회생 절차가 폐지됩니다. 폐지 결정은 확정의 2주가 소요되고 그 2주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회생 개시 신청 이전 단계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제 집행이 가능한 무방비 상태로 법원의 보호막이 제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이라든지 강제 집행 등 회생 절차 개시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절차가 다시 속행이 됩니다. 그리고 보전처분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도 상실하게 되어서 보호막이 없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생계획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 폐지 신청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인가결정이 행해졌는데 인가결정 이후에 회생계획안을 이행하려고 하다 보니 이 수행의 경제적 사유, 사실적 사유로 이행이 곤란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폐지 신청을 고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폐지 신청에 의해서 폐지 결정이 되면 반드시 파산 절차를 진행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폐지 결정이 되고 나면은 원상태로 복귀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다시 재신청을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시 또 준비를 한다면 회생 절차를 재신청할 수가 있는데 만반의 준비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의율이 충족이 안 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최대 담보권자나 최대 채권자의 동의율을 확보하는 것이 확실하다, 안전하다, 이런 경우에 재신청을 고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가치 관계에서 청산가치가 높기 때문에 폐지가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든 회사의 영속성, 영업력을 확보해서 또 수주를 높여서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결과를 만들고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재신청을 하면은 희망적으로 회생 절차가 진행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파산, 개인 파산의 고려 문제입니다. 법인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동시에 대표자 개인의 파산 신청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법인 파산의 경우 관리인이 과거에 법인 참여에 관해서 은행권, 연대보증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법인 파산과 개인 파산을 동시에 신청을 하고 또 새로운 경제활동, 새로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모색을 하고 활로를 찾아나가는 자구 노력이 새롭게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에서 돌격, 진격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폐지 결정 시 유의사항에 관해서 폐지 결정이 행해진다라고 하면 회생 신청 이전의 단계로 복귀한다는 점, 그 다음에 회생 계획 이행이 곤란한 경우 인가결정 이후에 변제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폐지 신청이 고려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회생 절차를 나중에 재신청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법인 파산 신청의 경우에는 개인 파산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또 새로운 인생의 돌격, 진격을 위해서 자구 노력,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종결 신청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